안녕하세요. 한길민법입니다. 오늘은 의사표시와 비진의 의사표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의사표시란 무엇이냐? 읽어볼게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앱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죠. 의사표시는 바로 의사를 앱으로 표시하는 것, 효과를 의도하는 거죠. 법률 행위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 부분이다. 우리가 법률 요건을 공부했잖아요.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 그리고 준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법률 행위도 이렇게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한 구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노른자가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표시는 이렇게 이제 성립 과정이 있는데요. 사실 동기는 잘 모르지 상대방과 이 표의자가 매매라는 계약을 할 때는 아파트를 1억 원에 구매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만 같이 공유될 뿐이고 그걸 계약서에 표시가 되겠죠. 이게 의사표시입니다. 동기는 잘 모르잖아요. 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동기까지는 모르고 주로 이렇게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정도가 바로 의사입니다. 효과의사이죠.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우리 법은 이렇게 법률 용어들을 보면 이렇게 압축시켜 놨어요. 사실은 이 의사표시는 바로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만남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정상적 의사표시가 되면은 의욕한 대로 효과가 되는 겁니다. 의사표시의 핵심은 내가 의도한 효과대로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되는 것, 그게 목적이겠죠.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원칙은 도달주의, 예외적으로는 발신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도달주의인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발신주의가 나옵니다. 오늘은 비진의 의사표시를 공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발신주의를 또 공부하게 되니까 이 정도만 간략하게 체크할게요. 자, 마찬가지 약간 보충 수업 부분이긴 한데 의사표시가 가끔 의제, 간주, 의사표시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침묵도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침묵자가 알고 있어야겠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종종 지문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제한능력자 상대방, 제한능력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취소입니다. 취소. 그 취소의 상대방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를 상대방이 불안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최고는 촉구, 독촉,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약 능력자 상대방이 추인 여부에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제한 능력자 측이 침묵한 때, 여기 침묵 나오죠? 침묵한 때에는 추인 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의사표시로 의제해버리는 거죠. 같은 지문 비슷하게 있는 내용이 이제 무권 대리인, 나중에 대리 행위 공부하다 보면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 이게 무권 대리인이거든요. 그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도 이게 유동적 무효인데 이 상대방이 또 불안하니까 이 본인에게 대리 행위의 이 법률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이 되는데 그 본인에게 최고 또 물어보는 거죠. 그때도 본인이 침묵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간주란 표현은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한다, 그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법정 추인도 있고 이때 취소 때 공부하겠습니다. 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스에 승차한 사람은 말이 없어도 그 교통카드를 찍는 행위만으로도 자신의 의사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로 의제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묵시의 갱신,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침묵하고 있죠. 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임대차 다시 동일한 임대로 봅니다. 전세권의 법정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약법이나 물권법에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흠이 있는 의사표시. 아까 말씀처럼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정상적이면 그 의혹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은 때로는 문제가 있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민법 규정에는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은 끝났습니다. 이 성립된 법률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따져야 되잖아요. 그때는 의사표시 흠이 없어야 되겠죠.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되면은 바로 유효가 됩니다. 만일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비진의 의사표시 요건이 만들어지면 무효가 되고 통정허위 표시도 무효가 되는데 착오는 취소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나중에 또 공부합니다. 착오는 취소입니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내지는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둘로 나뉘어 규율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사표시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흠이 있는 의사표시로는 비진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있고 이 세 개의 의사표시에 어떤 흠이 있는 경우에 제3자는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공부하면 다른 통정허위 표시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때 똑같이 적용되니까 오늘 비진 의사표시에서 제3자는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일석삼조가 되겠죠.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흐름을 좀 보시면 이 비진이 일종의 거짓말로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 그대로 유효하다. 농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 표의자의 비진을 모르는 경우는 당연히 유효하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다만 거짓말을 그 상대방이 안 경우 또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무효. 벌써 법률행위 요건이 나오는데요. 비진의 의사표시에 우리가 악의 선의 배웠잖아요.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과실이다. 이제 선의, 악의, 가실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모른다, 선의, 안다,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가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 봅니고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비진의 의사표시가 이제 상대방이 비진인 것을 안 경우에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인데 이 무효가 어떻게 또 문제가 발생되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이 갑은 표의자입니다. 표의자. 을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근데 여기서 계약이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을이 또 병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그래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을 넘겨버렸을 때 이 병은 제3자입니다. 제3자. 이 3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흠인 의사표시에서는 모르는 제3자를 보호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비진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무효인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 이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같은 표현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없다. 그 3자한테는 무기를 쓸 수 없다는 거죠. 강력한 대항력이 있는 거죠. 선의 제3자한테는. 그렇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의 표현을 이렇게 달리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정허위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이 정도로 우리가 비진의 의사표시의 제3자 관계 정도만 이해하시고 각 파트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말 그대로 진이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107조입니다. 107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법률 조문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공부를 자주 하다 보면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그냥 암기가 되어버려요. 억지로 굳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107조 비진의 표시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자기 스스로 거짓말인 것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일단 유효죠. 유효. 효력이 있다. 유효.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가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원칙은 유효. 이렇게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가실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 자,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같은 내용이죠. 그 의의를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거짓말을 스스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비진의 표시입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표시된 대로 보이는 대로 드러난 대로 그 법률 행위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지금 법조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진의 표시가 무효로 되는 때에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법 조항을 좀 풀어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진의 표시면 당연히 유효죠. 진의 표시든 비진의 표시든 일단 유효입니다.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비진의 표시 그 자체는 무효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진의 표시이든 비진의 표시든 일단은 유효합니다. 자, 그걸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우리 의사표시의 효력 요건을 따질 때는 또 그 의사표시 요건들이 다 있거든요. 이러한 비진의 표시에서 언제 무효가 되느냐, 다 원인과 결과거든요. 그 요건을 한번 같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비진의 표시가 이제 무효가 되는 요건입니다. 당연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겠죠. 이거 굳이 뭐 당연한 내용이라서 뭐 필요 없는 파트이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비진의 의사표시로 되기 위해는 우선 일정한 효과 의사를 추단할 만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죠.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으로 결정한다. 대리인. 이것도 너무 당연한 말인데 한번 확인치 않은 것 같아요. 대리 제도의 가장 근본은 본인 말고 본인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거든요.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행위를 하잖아요. 법률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리행위입니다. 그 대리행위라는 법률 행위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게 비진이거든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우리 아까 의사표시 공부했잖아요. 보여진 행위로부터 추측이 되고 추단이 되는 효과 의사에 상응하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좀 철학적인 말 같지만 일단 이렇게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진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아이고 말이 어렵네요. 사례를 들게요.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예전에 이 군부 독재 시절에 아마 이런 어떤 강제적인 증여를 유도해가지고 재산을 뭐 몰수하거나 재산을 가져온 것 같은데 이렇게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깊은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부분 너무 여러분들 혼란 속에 빠지지 마시고 비록 어떤 강박에 의해서 마지못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차고사기 강박에서 취소로 따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증여의 의사표시는 있지 않았느냐. 그런 증여라는 효과 의사가 있는 표시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진심, 아주 깊은 속마음. 사실 속마음 너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의 한길 그 물속은 알아도 표현 이상하나요? 아무튼 10길 우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깊은 내면의 그 생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표시된 행위로 추단되는 그 의사, 증여는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이 표현이 문제 지문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지 증여하겠다라는 그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자, 명의대여를 보시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질 경우 비진의 표시가 아니기에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법률상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뭐 신용불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꼬고 또 꼬는데 이게 나중에 입증 책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내 명의를 빌려준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는 진짜 속마음에 이거 뭐 어떨 것 같은데 불안한데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의미 속에는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위 표시입니다. 아시겠죠? 은행이랑 내 명의를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하든 뭐 하든 상관없이 그건 모르잖아요. 은행에서 그 당사자인 명의 대여자가 의사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명의 대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사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설령 명의 대여자의 의사 표시가 비진의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 상대방인 은행으로서는 명의 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위에 반한 의사 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령 이 명의 대여자가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할 경우에 그렇게 아니지만 원칙은 아닙니다. 그냥 진위 표시입니다. 명의 대여자 그대로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요건 중에 그런 살짝 공부했잖아요. 그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명의 대여자의 상대방인 은행 관계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역시 명의 대여자는 표시 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서 원칙은 진이든 비진이든 의사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비진의 표시까지 됐어요. 비진의 표시가 됐을 경우에 또 다음 요건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명의 대여도 진의 표시입니다. 비진의 표시 아닙니다. 세 번째 요건입니다. 우리 무효로 가기 위한 요건 중에 세 번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한 오늘 5번 연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다만 상대방하고 어떤 통정, 서로 짜고 찌는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표의자의 그 비진위를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 세 번째 요건이 되겠습니다. 상대방과 통정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통정 허위 표시이고 표의자가 거짓말인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입니다. 진위 아닌 의사 표시는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27회 기출문제 나왔네요. 또 의사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다는 점에서 몰랐을 경우에는 착오, 알고 있다라는 자기가 거짓말 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비진위 표시. 이것도 이제 착오와 통정 허위 표시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거죠. 시험 문제로. 통정 허위 표시와 우리가 착오 공부하다 보면 이게 구별이 되니까 너무 지금 무리해서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구별이 되는구나 정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과입니다. 효과는 다시 원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사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여 유효하다. 비진위 표시는 있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상대방이 선이나 무가시일 경우, 아까 악이나 가실이 있는 경우에 반대말이잖아요. 악의의 반대말은 선이, 그리고 가실의 반대말은 무가실인 경우죠. 상대방이 잘 몰랐고 또 실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된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문제 지문에서는 매매계약에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의도로 명도를 방빼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명도 청구한 대로 효과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 속생각은 알 수가 없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방빼라 했으니까 나한테 방빼라고 했나라 봐 라고 청구가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갑은 증의 의사가 없었어요. 사실 마음속에는 의사가 없었는데 을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다면 그게 거짓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 비진위는 유효입니다. 원칙. 그런데 우리가 요건을 공부했잖아요. 이 세 번째 요건까지 결합이 됐을 때 이제 무효가 됩니다. 무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그래서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이게 키워드죠, 키워드. 이미 사용자가 지시했다란 말은 이미 벌써 악의인 거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직표를 쓰게 된 경우에는 비진이 표시이고, 이때는 그 사직의 효과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효과가 없는 겁니다. 또 가끔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지문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 무효잖아요. 무효. 표의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착오인데, 착오에서 나오는 취소가 연결되는 건데 살짝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게 넣은 거예요. 비진 의사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문에 나오는데, 표의자가 이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내 거짓말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게 되는데, 상대방 입장에 또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건 아니다.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왜? 우리 107조에서 비진이 표시는 무효라고 말할 수 있게끔 적법하게 표시해 놨잖아요. 적법 행위인 겁니다. 무효를 주장한다 해서 불법 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건 아닙니다. 삼자보호. 이제 여러분들이 갑과 을, 병, 우리가 지금 갑을 관계는 공부했거든요. 이 을이 이제 병하고 또 계약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효과를 또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병은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법률 관계 복잡해지는 겁니다. 법률 행위의 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리 행위가 되는데, 대리 행위에서는 벌써 4명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른 거 눌렀나 봐요. 그래서 대리 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대리인의 상대방, 또 상대방과 계약을 맺은 제3자, 벌써 4명이 나와요. 5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3자 관계 정도만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도 좋겠습니다. 비진이 표시가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선의 별표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07조를 공부하면 통정허위 표시라든지 착오 사기 강박에 똑같이 적용되니까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효력이 없는 경우에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자주 나온 편인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기출주문에. 그럼 이 제3자란 누구이냐? 당사자와 그의 포괄 승계인, 상속인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당사자는 3자가 아니고 제3자가 당연히 아니죠. 거의 당사자와 동일되는 승계인, 포괄 승계인, 즉 상속인 같은 경우도 제3자가 아닙니다. 당사자와 상속인 이외의 사람으로서 그 비진위 표시로 생긴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이다. 그리고 선의 악의 결정 시기는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었을 때, 즉 이 을이 병하고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을 그 당시에 선의랑 악의를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3자는 추정해준다. 선의로 추정해줘요. 일단은 우리 법에서 제3자를 보호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저 3자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야. 그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제3자의 악의를. 다시 제3자를 가능한 우리 법이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의로 추정이 된다. 선의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무효를 주장한 사람, 즉 표의자가 되겠죠. 표의자가 상대방 말고 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맺은 제3자, 이 병이 악의였어요. 가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전득자는 또 무엇이냐? 전득자 좀 지울게요. 이제 4사람이 나오는데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을과 계약을 맺은 또 병이 있고, 이 또 병하고도 정이 있는 겁니다. 이 정이 전득자인데, 전득자와의 관계, 이 병과 이 정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선의 무과실의 제3자, 일단은 이 병이 선의이고 and 무과실이면 유효가 되잖아요. 유효일 경우에 이 병이 유효입니다. 다시 전득한 이 정한테는 이 정이 악의이더라도
악이더라도 무효로서 대항 못한다. 정이 악일 경우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게 언폐물의 법칙인데 병에서 끝난 거예요. 병에서 이미 선의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병과 정 간에 다른 법률 관계가 있지 않다면 정도 보호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갑과 을은 사라지는 거예요. 언폐물의 법칙은 이제 병과 정의 새로운 법률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병이 선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갑과 을의 관계를 알든 모르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만의 관계로서 이제는 치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이 선이이면 그 다음에 정이 악이자라 하더라도 이 악이자라 하더라도 보호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비진입 표시의 적용 범위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지금 상대방이랑 지금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당연히 적용되겠죠. 우리 법률행위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공부했죠. 취소, 해제, 상계 등입니다.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의미하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항상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비진입 표시가 사실상 적용이 무의미하죠. 항상 유효하다. 계약에는 적용이 됩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갑과 을이 있는 거죠. 대리행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대리행위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가 대리행위, 즉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면 이 을이 병하고 대리행위를 하겠죠. 이 대리행위를 할 때 을을 기준으로 당연히 하는 거죠. 대리제도의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대리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때 공부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답시고 무슨 대리행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사적인 어떤 횡령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대리인의 그런 본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나 또 다른 본인 말고 제3자를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을 때 이 병이 그걸 알고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런 대리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용한 것인데 그게 유추 적용됐다는 표현인 겁니다. 이 107조에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권의 남용에도 적용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본인한테 효과가 기속이 안 된다는 건데 그때 다시 공부할게요. 자, 공법행위와 소송행위. 여러분들 팁이 나오는데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웬만하면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왜? 공법행위는 말 그대로 국가와의 관계잖아요. 우리 민법은 사인 간의 어떤 거래 행위를 다루는 건데 공법행위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이 계시다면 조심하십시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107조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의사가 A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뭐 비진입 표시 상대방이 알았건 몰랐건 뭐 다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공무행위는 의사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심하세요. 소송행위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비진입 표시라고 법정에서 말해봤자 허용이 안 됩니다. 기타 특히 친족법상의 행위에도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존중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유추 적용 아까 우리 살짝 공부했지만 이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대리행위의 어떤 문제점들을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본인한테 기속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유추 적용으로 또 한번 뺀 겁니다. 그때 또 공부할게요. 기출문제 두 문제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러분이 같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런 것 다 메모해 놔야 되고 처음 공부할 때는 답과 해설을 같이 공부해라. 저는 그게 요령이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머리 지끈지끈 싸면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회독, 2회독 이론 공부 열심히 한다 생각하시고 한 2회독부터는 기출문제만 풀어도 돼요. 그때는 답을 보면 안 되시겠죠.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 우리 명의대회 공부했죠. 뭡니까? 원칙.
비진이 표시 아닙니다. 명의대여는 진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명의대여 이호마다 그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 부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명의대여는 진의 표시입니다. 비진의 표시 아닙니다. 1번이 바로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확신에 차면 바로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하지만 오늘은 강의이기 때문에 하나씩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된다.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임에 가실이 없는 경우에 유효하다. 배웠죠? 그 반대말 악의이거나 또는 가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고, 그 반대말은 선의이거나 가실이 플러스 and죠, and. 이럴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키워드 나왔네요. 사용자의 지시는 곧 악의죠. 알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비진이죠. 비진이. 그래서 이렇게 비진이와 악의가 만났으니까 무효가 됩니다. 무효. 비진이 표시이고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만약에 이 비진이 표시인데 한 번 더 꼰다면 유효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 됩니다. 비진이 표시이고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비진이 표시 그 자체만 봤을 때 무효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진이든 비진이 표시이든 일단은 유효하게 취급이 되고, 언제 무효가 되느냐, 바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 간물을 한번 넘고 나서 상대방의 요건까지 따져야만이 무효로 가게 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입증 책임 나왔네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한 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알고 있었다는 사실, 가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는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역시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쳐 넣으세요. 동그라미. 여러분이 가끔 문제 시험 현장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이걸 자꾸 오판할 수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유도 질문, 진정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속에서의 바라는 상은 아닙니다. 이 문구가 바로 진이의 의미, 진이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진짜 속마음은 진이가 아니다. 마치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이라니까 너 정말 속생각이 뭐니? 정말 네 마음속의 본질은 뭐니? 정말 그걸 말해줄래? 마치 이게 진이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법에서는 우리가 어떤 보여진 어떤 표시행위에 따라서 추측이 되고 추단이 되는 그게 진의입니다.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진짜 속마음 이렇게 나온 지문들은 틀린 지문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악의이죠.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아니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무효 주장. 살짝 꼬아놨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살짝 체크해 놓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 메모를 해 놓으세요. 헷갈리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줄이라든지 형광펜으로 밑줄 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또 다 정답이겠죠.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 3-4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대리행위에서는 대리인이 표준이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무효네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무효입니다. 만약에 무효일 때 이 제3자가 선의일 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 기억나시죠?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지문.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통정이란 말이 바로 정답이 다 나와 있네요. 통정이란 것이 나중에 합의, 양해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하고 합의까지, 통정까지 짜고 치는 포스톱,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를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요.
특히 오늘 공부하시면서 복습할 부분들은 그 제3자 있잖아요. 갑과 을, 표의자와 상대방이 어떤 계약을 하고 법률 행위했었을 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무효가 되더라도 우리 민법에서는 제3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한 번 더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비진의 표시를 공부하고 다음 통정허위 표시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